자, 강요죄,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아까 내가 죄명과 구성 요건이 빈뜩 안 맞는 범죄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아까 봤던 미성년자 16세 미만자를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소위 아동에 대한 아동 혹사죄. 이건 아동을 혹사시키는 범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권리행사 방해죄도 마찬가지예요. 권리행사 방해죄가 뭐야?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범죄가 어떤 범죄인가? 뒤에 물건 맡겼는데 제대로 알았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야. 남의 걸 훔치면 절도인데 지 건데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 또는 손괴죄가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휴대폰을 담보로 맡긴 거야. 돈 못 갚으면 휴대폰을 대신 가지면 되니까. 그래놓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맡긴 휴대폰을 내가 몰래 훔쳐오면 이 친구 걸 훔쳐오면 절도지만 내가 이 친구한테 맡긴 내 휴대폰을 내가 훔쳐오는 건 내 걸 내가 훔쳐오는데 절도라고 할 수는 없고 요걸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는 죄명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라 뭐예요? 강요죄야. 강요죄. 폭행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건 강요죄이지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두 번째 줄 뒷부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구성요건, 객체는 자연인으로서 자유의사를 가진 자이고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죠? 강요죄 폭행은 광의의 폭행인데 강요죄 협박은 뭐라고? 협의의 협박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맹인의 안내자를 폭행해서 맹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도 직접 맹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건 아니더라도 이거 강요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죄 행위는 세 번째 줄 절대적 폭력과 강제적 폭력 다 포함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때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고요. 8월의 판례 시험에 나온 거죠. 두 번째 줄 뒷부분, 골프시설 운영자가 골프 회원들한테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을 보내면서 이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대우를 안 해주겠다. 아니, 거기에 동의해야 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의무도 없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대우를 안 해주겠다. 이거 강요죄입니다. 시험에 나왔어. 역시 이건 반대인데 직장에서 부하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오히려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지. 야, 사표 써. 만일 네가 파면당하면 넌 퇴직금도 못 받아. 지금 빨리 사표 쓰고 나가는 게 너한테는 좋을 것이야. 이건 협박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 방법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지. 이건 협박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이 전혀 징계를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요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강요가 될 수 있겠지만, 권리행사 방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8월의 판례,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도 논산훈련소 상사가 그 훈련병들한테 40분간 원산 폭격을 시키고 양손 깍지 끼고 팔굽혀펴기를 시킨 거, 요거 바로 강요죄 인정됐습니다. 상사는 원래 얼차려 권한도 없거니와 얼차려를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40분 50분간 원상폭격. 사실 이건 군대 간 사람들한테는 껌인데 껌. 난 졸았어. 원산폭격하고 졸았어. 힘 하나도 안 들어. 원산폭격하고 뭐 졸았어요. 근데 깍지 끼고 팔굽혀펴기 이건 안 돼. 이건 거의 손이 다 그냥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이 사연이 뭐냐면 사실은 이 논산훈련소 상사가 일개 중대가 180명 정도인데 이 중대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불량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전부 집합시킵니다. 그래놓고 화장실 변기에 변이 묻어 있으니까 전원 손가락으로 저 변을 찍어라. 180명이 전부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쫙 찍고 손을 든다 실시. 그래놓고 뭐 다 찍었냐? 예. 입에 넣는다 실시.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토하고 뭐 그때 이제 언론에 문제가 된 거야. 아니 얼차려를 시키려면 얼차려다운 얼차려를 시켜야지. 똥을 묻혀가지고 입에 넣는 게 무슨 얼차려야. 그래 비약한 애들은 막 토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이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 원산 폭격에다가 깍지 끼고 팔굽혀펴기를 막 시킨 거지. 이거 바로 뭐 강요죄입니다. 강요죄. 시험에 나온 판례. 한편 이 폭력 조직에 전력 있는 피고인이 김태천입니다. 바로 범서방파두목 김태천. 특정 연예인한테 권상우지 권상우 팬미팅 공연을 강요합니다. 이 권상우하고 이 김태천이하고 권상우가 김태천이한테 형님 하는 사이야. 근데 김태천이가 그 대전 쪽에다가 나이트클럽을 하나 열면서 빵빵 선전을 때려야 되잖아. 평소 자기한테 형님 하던 권상우한테 야 내가 지금 형님이 내가 나이트클럽을 여는데 너 와서 하루 팬 사인회라도 좀 한번 해주라.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 뭐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예 글쎄 한번 보고요 그랬는데 안 나왔지. 그러니까 김태천이가 권상우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야 나이트클럽 개업식 날 팬미팅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그 부탁도 뭐 안 들어주냐? 그랬더니 그날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뭐 그럼 내일이라도 내일도 안 되고 뭐 핑계를 대니까 야 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바빠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험악해진 거지. 내일 와. 안 오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팬미팅 행사 한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 미쳤습니까? 연예인이 한 번 가면 최소한 뭐 억 단위는 받고 가는데 공짜로 와서 해달라니 짜증나가지고 안 가니까 또 전화를 걸어서 너 기억이 안 나왔구나. 바빠도 그런다니까. 그래 여기서 막 고성이 오간 겁니다. 이 새끼 너 나한테 뒤질 줄 알아. 이게 그냥 뒤를 돌봐줬더니 이게 까불어 감히. 그랬더니 권상우가 뭐 채채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권상우가 김태천이를 뭐 강요죄로 고소한 거야. 그래서 김태천이가 마지막 한 방 권상우한테 전화 걸어서 피바다를 보고 싶냐? 너? 이 한마디에 권상우가 깨구락지 됩니다. 왜? 우리나라 최고의 조폭인데 피 보고 싶냐? 이 말이 권상우한테는 깨구락지가 된 거지. 고소까지 했겠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너 어디 한번 피바다 보자. 그럼 피바다를 보자. 권상우가 바짝 졸아가지고 뭐 형님 오늘 고소 취소할게요. 근데 강요죄는 뭐 친고죄도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야. 고소 취소해봐야 처벌이야. 정상 참작은 해주겠지만 장난하냐?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야. 네 고소 취소한다고 나 처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난 끝났어. 너 뒤질 줄 알아. 그러니까 권상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주겠으면.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뻥이 나온 거야. 1억짜리 시계를 줬는데 1억짜리 시계를 받고도 약속한 팬미팅 장소에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거든. 그래서 결국 뭐 여기는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안 받았을 겁니다. 피바다를 보자고 하니까 권상우가 깨구락지 된 거지. 그래서 거기 뭐라고 두 번째 줄 만일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위 연예인에게 공연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핵심을 빼버렸네. 핵심을 1억짜리 시계를 연예인이 받고도, 이게 빠진 거야. 1억짜리 시계를 연예인이 받고도 팬미팅 행사에 안 나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여긴 좀 순화했는데 피바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끝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고소를 취소하면 친구죄가 아니니까 처벌되니까 처음부터 내가 1억짜리 시계를 받고 나오라는 날 안 나갔으니까 내가 계약 위반이고 태천이 형님은 강요죄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김태천이가 그제서야 고소 취소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 그제서야 화해를 하고 신문에 나왔어. 둘이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은 거. 우리 이렇게 친합니다 하고 사진 찍은 거 신문에 난 적 있습니다. 친하긴 개뿔이나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가 이제 화해를 한 거지. 그리고 몇 년 후에 김태천이는 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죽습니다. 그때 또 조폭은 그러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 조폭 새끼들이 세상에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간호사들이니 뭐니 거기서 갑질을 하고 거기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 아니야? 김태천이 양아치 새끼들 와가지고 병실에서 담배 피고 이러니까 지적질을 한 거지. 간호사가 이런 데서 담배 피면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또 한번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조폭 이것들은 영원한 걸레인 거죠. 자, 따라서 1억짜리 시계를 받고도 팬미팅을 하지 않자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한 것은 강요죄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기수시기. 침해범이므로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해야 기수가 됩니다. 주관적 요건 고의 있어야 되고 위법성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당한 권리행사,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것이 미친 짓, 사회상규에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즉 미친 짓에 이를 정도만 아니라면 위법성 부각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전문 용어로 쓰니까 그러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니까 빨리 갚아라 후회하지 말고, 자 빚 갚으라고 빚을 안 갚는 채무자한테 빚 갚으라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갚아라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강요죄 안 됩니다. 단 도를 지나치면 안 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부인과 간통을 저지른 남자를 찾아가서 간통죄로 처벌받기 싫으면 합의하자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돈까지 받았다면 이건 공갈죄까지 되는 거야. 강요로 끝이는 게 아니라. 최소 폭행 협박으로 체포감금 약취인 강간죄를 범했다면 이미 이 범죄 안에는 다 폭행 협박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강간도 강요야. 지금 김기덕 감독도 또 나오는데 한남충으로 등극을 했죠. 연예인한테 강간을 저지르고 여기 또 조재현이도 있었다고 하더만 조재현이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은 더듬어 대는 거지만 성폭행은 강간이에요. 강간을 성폭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저 이를 계기로 연예계를 떠났다고 하더만, 그냥 때려쳤다고 하더만, 더러워서. 따라서 A가 B를 강간을 하면 이 여자는 이 인간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폭행 협박을 해서 성관계를 맺을 의무도 없는 사람한테 성관계를 맺자고 하는 이게 이미 강요거든. 이게 이미 강요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는 한 별도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혹시 법적인 부부라면
성관계에 응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거부할 수 있지만 1년, 2년을 거부하는 건 이혼 사유에 해당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너무 부부관계 안 하고 회피하면 이혼 사유 됩니다. 그러나 부부도 아니고 강간범 새끼한테 무슨 뭐 성관계를 해야 할 의무 따위는 일체 없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강요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되는 한 별도의 강요죄는 안 됩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야. 돈 줄 의무도 없는데 뺏어가니까 이것도 일종의 강요지. 한편 이 강요죄가 성립되면 또다시 뭐 협박죄 역시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강요죄 구성 요건이 뭐로 돼 있어?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공갈죄 강도죄가 성립돼도 별도의 강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 간통남한테 돈을 안 내놓으면 뭐 깜빵에 쳐놓겠다. 이거 강요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공갈죄가 되는 한 강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밑에 판례가 뭐 공갈죄가 성립되는 한 강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고, 특수강요죄 아까 얘기했던 바로 특수범죄 3개 새로 들어간 거 단다위로 강요죄를 범하면 특수강도고 2016년 1월 6일 날 새로 들어간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농가가 뭐 폐수를 무단 배출하자 이걸 두 번째 줄 중간 뒷부분 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뭐 서명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줘서 서명토록 했다면 뭐 서명해야 할 의무도 없는 사람한테 서명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한 게 이게 협박 아닙니까? 이거 강요죄입니다. 한편 중강요죄, 강요죄를 범하다가 뭐를 하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되면 중강요죄가 되는 거죠. 인질강요죄, 인질을 붙잡고 강요행위를 하는 거죠. 사람을 인질로 삼아 제3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뭐 체포감금 약취유인죄와 강요죄가 결합된 범죄인 거죠. 객체, 인질과 강요당하는 제3자죠. 인질은 성년, 미성년을 가리지 않지만 단 미성년을 인질로 잡으면 특가법상 미성년자 인질 강요가 돼서 더 가중처벌됩니다. 제3자는 인질 이외의 사람으로서 자연인과 단체에 다 포함됩니다. 단 자연인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행위, 사람을 체포감금 약취인해서 인질로 잡은 다음 강요 행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문기자 딸을 납치한 후 자신의 비행을 폭로하는 기사를 쓰면 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바로 권력자가 지금 그 안희정 도지사의 비서가 그걸 공개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 왜? 워낙 도지사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팽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쌓였던 거지. 만일 정말 안희정이 그 비서한테, 여자 비서한테 뭐를 했다면 여자 비서의 혹시 동생이나 부모를 납치해다가 네가 그걸 공개하는 순간 네 부모는 죽는다라고 했다면 바로 이게 뭐요? 요게 인질강요야. 요게 인질강요. 요게 인질강요. 또는 JTBC에서 손석희와 함께 공개를 했죠. 이때 바로 손석희한테 여비서와 나와의 관계가 공개되는 순간 당신 딸 죽을 수 있어 라고 딸을 납치해다 이런 짓을 한 거, 요것도 역시 요게 바로 인질강요죄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충주에서 하여간 또라이들은 다양해. 난 은근 또라이들한테 호감이 갑니다. 왜? 평범한 건 좀 싫어. 이 인간이 B가 자동차를 사는데 보증을 서요. 한심한 인간이지.
내가 재산범죄 강의하면서 몇 번 얘기할 겁니다. 속담이 있어.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쫄딱 망하는 사람 여러 봤어. 보증을 서놓고 이 인간이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서 지금이야 뭐 자동차 할부 사면 다 할부금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보증인이 있어야 됐거든. 얘가 할부금을 못 갚으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는 누구한테 얘한테 보증을 섰으니까 돈 갚아라. 얘가 안 갚으니까 뭐 얘는 떠돌이라서 뭐 재산 압류할 것도 없고 얘 재산에 막 압류 들어오고 하니까 얘가 충주 여고에 가가지고 여고생들을 인질로 잡고 뭐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이거 좀 못하게 막아달라. 막아달라. 여기 선생 한두 명과 학생 7, 8명이 이제 인질로 잡혔는데 이 인간이 바로 뭐야? 이게 인질 강요야. 여고생을 인질로 잡고 뭐 나 이거 강제 집행 막아달라. 뭐 막 지가 보증성을 누가 막아? 이게 인질 강요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이 참 이때 보면 요 쓰레기 같은 선생과 교수도 많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도 많아. 이 선생이 이 인질범을 잘 설득을 한 거야.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으면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어버버 하고 있을 텐데 A가 납치를 해놓고 이거 좀 막아달라. B가 나쁜 놈이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들이 어머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가 신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차 보증을 섰더니 돈도 안 갚고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다 물어주게 생겼네요. 나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나 나올 만도 하네. 세상에 그런 나쁜 새끼는 경찰에 신고하고 그냥 깜빵을 아주 평생 콩밥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이 자식이 신나가지고 떠들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현명하게 자 우리는 가래도 안 갈 테니까 얘들 얘 무서워서 울고 있는 얘들은 내보내. 우리가 있을게. 우리가 지금 정말 딱하신데 우리가 있을 테니까 얘들은 내보냅시다. 그러니까 얘기 잘 들어줘. 통하니까 그래요. 학생들 내보냈어. 그리고 선생들만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와서 설득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이놈 하여간 최대한 잡아가지고 처리해 줄 테니까 풀어라. 그래서 그냥 풀고 나온 사건입니다. 자. 인질 강요죄 기수예요, 미수예요? 기수야. 이미 인질로 잡고 했다면 이제 풀어줬다는 점이 뭐 인질 강요죄는 다음 페이지 잠깐 괄호 3번부터 볼까? 본죄를 범한 자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 감경 사유는 되죠. 이미 인질 강요죄는 기수인 겁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 논란이 있습니다. 체포 감금 약취 유인을 한 때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과 체포 감금한 뒤 뭐 강요를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눠졌습니다. 기수 시기는 똑같아.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기수이다. 주관적 요건 당연 고의 있어야 되고 석방의 특례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 인질 강요죄를 범한 자가 풀어주면 형 감경할 수 있고요. 거기 1번 형법은 해방 감경 규정에 뭐 약취인매매, 인신매매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 약취인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해방 감경 인질을 석방시켜주면 감경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체포 감금죄는 없고 인질 강도, 인질 살해치사, 약취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는 해방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넘어가서 죄수 인질수가 아니라 피강요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을 인질로 잡고 한 사람을 강요하면 인질 강요죄 하나지만 한 개의 인질을 잡고 여러 명을 강요하면 인질 강요죄 수개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또 인질을 체포감금 약취인해서 강요하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인질강요이고 인질강요죄가 성립되는 한 별도의 체포감금죄라든가 강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겠죠.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을 상해를 가하거나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고 인질살해치사죄는 인질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는 아니지만 뉴스에 소위 뭐
노무현 정부 때 김선일 씨가 이라크 알자르카이에 의해서 인질로 잡혔다가 뭐 대한민국 군대 철수해라 이라크에서 우리가 철수를 안 하니까 김선일 씨를 쏴 죽이고 사막 한가운데 시체를 갖다 내던져 버렸죠. 그게 바로 뭐 인질 강요죄를 범하다가 뭐 살해까지 했기 때문에 인질 살해죄고, 알자르카이는 우리 법정에 세워서 인질 살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러시아 애들은 못 건드린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좀 쑥맥이라 그렇지, 러시아 애들은 인질로 잡으면 러시아에서 끝까지 그놈들을 붙잡아서 끝까지 가서 그 인질로 김선일 씨 죽인 그 관계자들은 싸그리 잡아가지고 박살을 낸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러시아 배 하나를 납치했다가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러시아 군대 출동해가지고 해적 싸그리 잡아가지고 조그만 배에 태워가지고 저기 인도양 가가지고 조그만 배에다 놓고 와버렸어. 죽었습니다. 놓고 와버렸어. 그냥 쏴 죽이면 너무 또 잔인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놓고 왔는데 다 죽었어. 그 소문이 퍼진 뒤로는 러시아 배는 건드리지도 않아, 소말리아 해적들이.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가 그 인질 20몇 명을 구조한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한국인들이 뭐가 된 거야? 그런 놈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한국 애들은 뭐 돈 잘 준다. 그러니까 계속 한국 애들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거지. 한국 배 또 3호 주월료도 그래서 납치된 거 아니냐고. 자, 체포와 감금의 죄. 사람을 불법하게 체포 감금함으로써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고, 보호법익은 신체 활동의 자유, 보호의 정도는 뭐 침해 범위고 계속 범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범죄가 완성되죠. 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 구속 요건의 객체 자연인인 타인입니다. 단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대립되는데, 잠재적인 신체 활동의 자유만 있다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따라서 정신병자, 명정자, 불구자도 뭐 체포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명정자는 협박죄의 객체는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명정자, 정신병자라도 체포 감금죄는 돼요. 따라서 미친 사람이라도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와야지, 못 가게 방에다 가둬놓으면 이거 뭐 체포 감금죄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피해자가 자신이 체포 감금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성립돼. 그래서 술 먹고 난동을 부린 놈을 그냥 잡아가지고 방에다가 쳐놓고 다음날 꺼내놨더니 이 자식이 뭐야? 어우, 잘 자고 있는, 누가 나를 여기다 이렇게 잘 모셔다가 재워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러고 있어. 밤새도록. 감금됐다는 것도 모르고. 감금죄 된다 안 된다? 돼. 피해자가 감금됐다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습니다. 체포 감금. 체포란 사람 신체를 직접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수갑을 채운다든가 밧줄로 묶어놓는다든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부작위, 간접 정범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줄로 사람을 묶어서 한쪽 끝을 잡고 있다든가, 마취를 시켜서 꼼짝 못하게 한다든가, 체포된 자를 석방해 줘야 될 자가 석방 안 하고 개기고 있다든가, 부작위에 의한 감금이죠. 피해자를 현행범이라고 속여서 체포를 하게 했다든가, 간접정범 다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감금이란 신체에 대한 직접적 자유 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적 제한입니다. 특히 두 번째 줄 중간,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공간 내에서 부분적 자유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요? 시험에 나온 판례인데 여긴 안 보이네. 내 책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관 P가 요 A를 경찰서 내에서 가둬놓고 너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도 돼. 화장실 뭐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도 돼. 단 경찰서 밖으로는 못 나가. 자, 요거 감금죄 된다 안 된다?
된다. 경찰서 내에서 뭐 화장실을 가면 어쩔 거고 편의점을 가면 뭐 할 거야? 경찰서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요거 감금죄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줄 뒷부분 감금의 방법은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도 가능합니다. 간접정범 형태로도 가능하고 따라서 달리는 자동차에서 못 내리게 하는 거, 또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의 사다리를 제거해서 못 내려오게 하는 거, 목욕 중인 분유에 옷을 숨겨서 옷 없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든 거 전부 다 뭐 감금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밑에 판례 1. 피해자를 데리고 강제로 호텔까지 가서 자고 난 뒤 외국으로 뭐 나간 거 이것도 감금죄 구성되고 2번 중요한 거죠. 경찰관이 죄도 저지르지 않은 자를 갖다가 죄 저질렀다고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서 검사는 그 경찰이 정말을 진실을 기지했다고 믿고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니 판사가 영장까지 발부돼서 구속이 돼버린 겁니다. 바로 뭐 체포감금죄 간접정범 됩니다. 불법 체포감금죄 간접정범 끝에다가 2003도 3945 옆에다가 뭐 간접정범 직권남용 감금죄 간접정범이 되고 3. 피해자가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2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를 같은 장소 내 빈 사무실로 데려가서 좋은 말로 할 때 돈 주고 가라는 말을 해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면 이것도 감금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갇혀서 못 나가도록 한 거 이것도 감금이고 이 조폭 여러 명이서 갑을 모텔에서 201호를 계속 씁니다. 이 갑을 201호에 계속 가둬놓은 게 아니라 A, B 이 둘이서 갑을 소위 말하는 수행 옆에서 수행을 하면서 갑을 요 사우나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요거 뭐 포장마차에 가서 술도 마셨어. 만나고 싶은 와이프도 가서 만나고 감금죄 된다 안 된다? 된다. 201호에 계속 가둬놓은 건 아닐지라도 다소 자유가 보장됐다 할지라도 사우나에 갔다 다시 201호로 오고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다시 오고 부인을 만나고 다시 201호로 오게 만들었다면 두 놈이 붙어가지고 뭐 요거는 감금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빠따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도 맞아가지고 엉덩이도 시퍼렇게 됐어. 요거 야구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엉덩이 시퍼렇게 된 건 무슨 죄지? 앞에서 본 거잖아. 특수폭행입니다. 야구방망이. 단 치료를 요할 정도로 대구 그 당구 큐대 사건처럼 허벅지 근육을 다 끊어지게 만들었다면 이건 상해겠지만 그냥 야구방망이를 엉덩이 몇 대 때려가지고 조금 시퍼런 건 이건 그냥 그냥 냅둬도 10일 정도면 저절로 없어질 상처니까 특수폭행까지 저지른 겁니다. 마지막 정신의학과 전문의 즉 정신과 의사가 피고인 가불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 이송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와 입원시켰다면 쉬운 말로 여러 명이서 그냥 한 명을 정신병원에 가둬버린 거죠. 일반적으로는 전혀 정신병 증세가 없는 사람을 갖다 가뒀다면 이건 불법 감금이지만 네 번째 줄 뒷부분 피해자에게 피해 사고나 망상장애 의심이 있다고 판단돼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다면 의사가 정신병 요거 좀 심각해서 입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이건 불법 감금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수 시기 감금만으로는 기수가 안 되고 감금 상태에서
최소한도 1, 20분 정도는 시간이 흘러야 감금이지 방 안에 가둬놨는데 1, 2초 만에 방문을 뻥 걷어차고 나왔다면 그 1, 2초 동안 감금됐다고 해서 감금죄 기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범의 특징이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기수가 됩니다. 위법성. 피해자의 양해로 인한 체포감금은 구속요건이 조각되고 검사, 경찰이 이 피의자를 영장으로 구속하는 것들은 뭐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역시 정신병자의 감금도 바로 앞에서 본 판례처럼 정말 정신병 증세가 있었다면 뭐 감금죄 안 됩니다. 바로 밑에 판례도 정신병자 어머니의 승낙을 받고 정신병자를 그것도 야간에 한해서만 문을 따지 못하도록 잠궈놓은 건 이건 뭐 이거 위법성 조각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판례도 소위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불황인들의 야간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침 시간에만 문을 잠근 거 역시 뭐 위법성 조각되죠. 이게 형제복지원 사건이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죠. 이때 바로 이 복지원 원장놈이 옛날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형이 있어. 전경환 새마을 운동본부 본부장 한 그 전경환과 막치냐 막역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거야. 세상에 형제복지원에서 죽어나간 애들만 수십 명이 넘는데 이게 감금이 아니면 뭘. 그리고 이 나쁜 새끼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조금 얼쩡거리는 놈 있으면 무조건 실어 가다가 여기다 가둬놓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패 죽이고 막 그랬어요. 무자비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유명한 형제복지원 사건. 이건 감금이 되고도 남는데 워낙 파워가 있어서 뭐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로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대단한 인간들이죠. 최소 사람을 체포한 자가 감금까지 했다면 감금죄. 이건 시험에도 나온 거야. 다만 감금을 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을 한 것은 감금죄 외에 별도의 폭행 협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이건 이미 죄수론 볼 때 본 거죠. 체포 감금을 강도나 강가 안에 수단으로 이용했을 때는 뭐 감금죄와 강도죄는 뭐 상상적 경합, 감금죄와 강간죄도 상상적 경합이지만 체포 감금을 하다가 강간을 하거나 강도를 했다면 이건 뭐 강간죄와 감금죄, 강도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입니다. 또 4. 감금을 하고 강도를 한 다음 풀어줬으면 상상적 경합인데 강도를 저지르고도 풀어주지 않고 계속 감금을 했다면 일산 단란주점 사건이었죠. 이거는 강도상해와 감금의 실체적 경합이고요. 존속 체포 감금은 존속을 체포 감금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고 다음 페이지에 중체포 감금죄. 중자가 들어가는 범죄 중에 유일하게 뭐 위헌범이 아닌 구체적 위헌범이 아닌 침해범인 범죄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가혹한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가혹행위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특수체포감금죄는 뭐 단체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체포감금을 범하는 것이고 맨 아래 판례도 시험에 나왔죠. 대한상위공경회원 80여 명이 호텔 출입문을 막고 호텔 객실에 있는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했다면 뭐 80명 떼거지가 사람을 가둬놓고 호텔 밖으로 못 나오게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 단체 다중, 이건 단체죠. 단체 위력으로 체포 감금을 한 겁니다. 특수 감금이죠. 상습 체포 감금죄는 상습성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거고 체포 감금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존속을 그러면 존속 체포 감금 치사상이 되는 거고 8월의 판례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뭐 내연녀를 술집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구실로 두 번째 절 피해자를 허리띠로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하다가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죄명이 뭐라고요? 이건 그냥 감금치사가 아니라 중감금치사입니다. 중감금치사는 중을 감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판례도 역시 뭐
체육교사, 주교사 사건이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납치에다가 손발을 묶어놓고 며칠 후에 들어가 보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나오는 바람에 죽어버린 거. 이거는 들어갔을 때 죽었으면 뭐지만 두 번째 줄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감금치사죄에 해당되지만 네 번째 줄 뒷부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걸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맨 끝부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야. 살인. 한 장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제4절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제3범죄 앞부분을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제3범죄는 특별히 앞부분을 강의를 듣지 않으면 뒷부분이 정말 난해합니다. 제3범죄 앞부분 강의할 때 강의를 못 들으면 끝장이야.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못 들을 때는 반드시 지금 녹화된 더 동강이라도 꼭 보고 와야 됩니다.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3범죄에 질려버리면 형법에 의혹이 떨어져. 의혹. 지각결석하지 말고 다음 주에 봅시다.